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수업 주제는 바로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합주입니다. 이 곡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링크를 걸어줘서 그 링크로 연주 영상을 미리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온 그 연주 영상을 토대로 오늘은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합주라는 곡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음악의 형식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음악의 형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변주 형식이라는 것과 푸가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음악을 듣고 악기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악기 소리에 대해서 같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나누어서 봤던 거 기억나나요? 그 악기들이 바로 오늘 배울 영상에 같이 복습이 되어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다시 오늘 수업과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합주라는 곡을 누가 작곡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바로 벤자민 브리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곡을 작곡하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할게요. 1930년대 무성 영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무성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서 영상은 나오는데 오디오가 없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라디오나 이런 음성 파일이 중요시 여겨졌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상으로 무엇을 보는 시청각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이 됐던 시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각을 이용한 교육에도 시청각을 한번 이용해보자 라고 해서 1945년 영국 정부가 브리튼한테 시청각 교육 음악을 의뢰하게 돼요. 그래서 만든 곡이 바로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합주입니다. 이 곡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관현악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악기의 종류와 그리고 음색의 특징 관련 해설을 덧붙여서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관현악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관현악이란 바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합쳐진 형태를 얘기해요.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우리는 관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이라는 곡은요. 벤자민 브리튼이 작곡을 했다고 했잖아요. 벤자민 브리튼이 그냥 막 작곡을 한 게 아니라 헨리 퍼셀이 작곡한 곡 중에 한 특정한 선율을 가져와서 그것을 통해서 작곡을 한 곡이 바로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인데요. 퍼셀이 작곡한 그 부분의 선율을 이용했다고 해서 우리는 퍼셀의 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헨리 퍼셀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헨리 퍼셀은 영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퍼셀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영상에서 봤던 그 멜로디가 이 멜로디예요. 한번 들어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들으니까 기억나시죠? 이 음악이 바로 퍼셀이 작곡한 부분입니다. 퍼셀이 작곡한 주제를 가지고 벤자민 브리튼이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에 사용을 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곡에는 음악의 형식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학습 목표에서 소개했던 변주 형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작은 별 변주곡이라는 모차르트의 곡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피아노를 잠깐 쳐봤어요. 선생님의 곡을 들으면 이게 변주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한 번에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변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은 별 연주곡이라는 이 주제를 조금씩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변주 형식입니다. 다음 알아볼 음악의 형식은 후가 형식인데요. 후가라는 것은요, 하나의 주제 선율을 다른 성부가 모방, 그러니까 베끼는 거예요. 베껴서 진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라는 곡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이 만들어 왔는데요. 어, 설명을 조금 더 붙이자면 A라는 선율이 노래를 하고 있으면 B라는 선율이 A가 노래했던 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노래하고 C라는 선율이 B의 거를 또 뺏겨 다 받아서 뒤에 노래를 하고 이렇게 계속 겹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바로 후가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합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부는요, 퍼셀 주제에 의한 연주가 펼쳐집니다. 퍼셀이 만든 그 아까 전에 선율 있잖아요. 특징적인 그 선율이 1부에서 연주가 되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똑같이 퍼셀 주제에 의해서 연주가 되지만 악기별로 총 13개의 변주가 이루어집니다. 3부에서는 브리튼이 본인이 작곡한 부분도 있어요. 그 주제가 있고 그거를 푸가로 나타내고요. 마지막에는 또 퍼셀이 작곡한 그 주제 선율을 마지막으로 음악을 마치게 됩니다. 자, 1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퍼셀 주제에 의한 악기 군별 연주인데요. 이 부분을 아까 전에 우리 같이 감상했었죠.
1부에서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관현악으로 퍼셀 주제가 연주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오케스트라가 퍼셀 주제를 연주하게 되고요. 이 다음에는 목관악기가 연주됩니다. 목관악기에는 어떤 악기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피콜로, 플룻, 그리고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등이 목관악기에 구성되어 있었어요. 목관악기가 퍼셀 주제를 다시 연주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연주되고요. 그 다음에는 금관악기들이 연주를 합니다. 금관악기에는 어떤 악기들이 있었죠? 네, 호른, 트럼펫, 트롬본, 그리고 튜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금관악기가 연주하는 퍼셀 주제는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매우 웅장하고 또렷한 음이 특징적이죠. 다음은 이 선율을 또 현악기가 이어받게 됩니다. 현악기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은 현악기를 들었고요. 다음은 타악기입니다. 타악기는 지금 들었던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처럼 음정이 또렷하게 정해져 있는 악기가 아니에요. 우리 북을 떠올려 볼게요. 타악기의 가장 대표적인 악기가 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은 그냥 이렇게 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정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퍼셀 주제를 완벽하게 구현해내진 못하고요. 그 대신 이 음악에 가지고 있는 리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퍼셀 주제의 선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율을 떠올리면서 감상하면은 훨씬 리듬이 잘 들릴 거예요. 자, 이렇게 연주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관현악으로 연주가 됩니다. 네, 지금 관현악,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과 그리고 목관악기들이 연주하는 거, 금관악기가 연주하는 거, 현악기가 연주하는 거, 타악기가 연주하는 거, 같은 멜로디를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기가 어떻게 모여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부를 마쳤는데요. 2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부에는 퍼셀 주제에 의한 13개의 변주곡이 나타나는데요. 변주곡이 뭐라고 했죠? 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변주곡입니다. 퍼셀 주제를 우리가 방금까지 들었는데요. 퍼셀 주제를 13가지로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주제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제2부입니다. 첫 번째는 목관 악기 중에서 플루트와 피콜로가 퍼셀 주제를 변주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플루트와 피콜로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마치 들으면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나요? 네, 보통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곳에서 새 소리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플루트와 피콜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오보에입니다. 오보에가 어떻게 퍼셀 주제를 변주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선명하고 뾰족한 느낌의 오보에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클라리넷입니다. 클라리넷이 바로 스펀지밥에 나오는 징징이가 연주하던 악기라고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을 했죠. 한번 클라리넷은 어떻게 퍼셀 주제를 표현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마치 말괄량이 같은 모습이 상상되지 않나요? 다음은 바순 소리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근엄하고 진지한 느낌의 바순 소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목관 악기들이 차례대로 퍼셀 주제에 의해 변주곡을 연주하면요. 그 다음에는 현악에서 이어받게 됩니다. 먼저 바이올린에서 소리를 들어볼게요.
발랄하고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떠오르지 않나요? 다음은 비올라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바이올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악기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바이올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비올라를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소리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밝았던 바이올린의 느낌과 달리 비올라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의 연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첼로 소리. 바이올린 비올라와 비교했을 때 첼로가 훨씬 더 낮은 음역대로 점점 하강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첼로는 바이올린 비올라에 비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앉아서 품에 안듯이 안아서 연주하는 악기였습니다. 다음은 더블 베이스 소리를 들어볼게요. 더블 베이스가 등장했을 때 코끼리가 마치 쿵쾅쿵쾅 걸어다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생상스라는 작곡가는 동물의 사육제라는 곡에 코끼리를 더블 베이스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더블 베이스를 듣는 중간에 플루트 소리가 막 섞여서 혹시 헷갈리진 않았나요? 선생님 왜 더블 베이스 듣는다고 해놓고 플루트가 나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악기 하나하나를 들려주고 있긴 하지만 그 악기들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현악 합주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되는 악기가 등장하고 다른 악기들은 뒤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악기들의 소리가 조금씩 섞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하프 연주를 들어볼게요. 네,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손동작이 상상되는 하프 연주였습니다. 다음은 금관악기입니다. 금관악기에서는 어떻게 주제를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호른부터 듣겠습니다. 호른 소리 잘 들었나요?
처음 시작할 때 호른이 굉장히 당당하게 치고 나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자, 다음은 트럼펫 연주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조급한 느낌의 트럼펫 연주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트롬본과 튜바가 같이 연주가 됩니다. 들어볼게요. 트롬본이 빰빰빰빰빰빰 하고 힘차게 연주를 해주면 튜바가 이를 이어받아서 아주 낮은 저음으로 트롬본의 소리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서 둘의 소리가 아주 잘 어우러집니다. 다음은 타악기인데요. 타악기는요, 팀파니와 큰 북, 심벌스, 탬버린, 트라이앵글, 작은 북, 우드블록, 실로폰, 캐스터네츠, 그리고 공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공이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이 악기들의 순서대로 연주가 될 겁니다. 선생님이 마우스로 연주가 되는 악기에 있을 때 이렇게 손으로 위치를 표시해 줄 테니까 감상하면서 악기를 떠올려 볼게요. 타악기가 하나씩 연주를 같이 어울리면서 하다가 마지막에는 전체적으로 합주한 형태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공 소리가 났을 때 마우스로 이렇게 막 흔들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공 소리가 마치 우리나라의 징 소리와 비슷했던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3부에서는요, 브리튼 주제에 의한 악기별 푸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퍼셀의 주제가 다시 연주되면서 음악이 마치게 됩니다. 브리튼이라는 사람도 퍼셀의 주제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작곡한 주제 선율을 푸가로 나타냈습니다. 푸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하나의 주제 선율이 있으면 그 다음이 그 주제 선율을 똑같이 베껴서 모방해서 이어받아서 연주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선율을 또 이어서 받아 연주하고 했던 형식이 바로 푸가 형식입니다. 일단은 브리튼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퍼셀의 주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발랄한 느낌의 선율이 바로 브리튼이 작곡한 주제 선율입니다. 이 주제 선율에 의해서 후가 각 선율이 모방되면서 이어받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들어본 것처럼 굉장히 음악이 빠르고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퍼셀의 주제와는 많이 느낌이 다르죠? 브리튼의 주제에 의한 악기별 후가가 진행이 되고 그 선율을 이어받아서 퍼셀의 주제가 다시 연주됩니다. 이렇게 음악이 끝났습니다. 브리튼 주제와 퍼셀의 주제가 겹쳐서 진행을 하면서 브리튼 주제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끝으로 퍼셀의 주제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처음에 악기의 소리를 들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친숙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나요? 이제 음악을 들으면 이 소리는 어떤 악기였고 어떤 악기가 연주되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요.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합주라는 곡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감상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다시 꼭 들어보세요. 오늘의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수업 때 만나요. 안녕.